안녕하세요. 랜더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1.18% 상승했죠. 나스닥은 0.25% 하락을 했고 S&P 500도 0.21%, 그 다음 러셀도 0.09%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다우가 계속해서 상승했죠. 다우가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에 있던 자금들이 다우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요걸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여기 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가는 그런 순환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한 게 S&P 500이니까 S&P 500은 거의 보합권에서 0.1%만 왔다 갔다 했던 보합권을 유지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도 그렇게 뭐 강한 모양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야만이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맵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가 2.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하락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소프트뱅크에서 일단 물량을 다 처분했다. 8조 원어치를. 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엔비디아가 완전히 폭락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또 받쳐줬다는 겁니다. 5% 이상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자금을 갖다가 계속해서 받치고 있다.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일단 조금은 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테스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 소프트뱅크가 이쪽에서 다 털고 어디로 갔냐면 또 마찬가지로 AI 쪽에 일단 자금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완전히 AI가 끝난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하방 경직성을 좀 하면서 2.9에서 정도 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그런 자금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갔죠. 그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가 나스닥에서 다우로 좀 자금이 이동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콜리브 있죠. 요거 자체가 매출의 전망치 가이던스에 좀 미스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되면서 오라클이라든지 네오클라우드 있죠. 네비우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되면서 기술주가 좀 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일단은 하루 동안에 흘러갔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헬스케어 많이 올라갔죠. 한 2.4% 정도 올라갔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주가 한 1.2%,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쪽이 한 1.19%로 많이 올라갔다. 반면에 지금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하루였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반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경기 방어준 중심으로 돈이 돌아갔고 이쪽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가 뛰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 위에 있고 100일선 위에 맞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우가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S&P 500 지수가 직전 고점까지 가지 못했는데 다우가 직전 고점까지 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다우 쪽으로 돈이 많이 간 그런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도 오늘 장에는 좀 힘을 못 쓰는 모양이 있었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힘을 좀 못 썼다. 러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지금의 장세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다우가 조금은 주도하면서 돈들이 이쪽으로 일단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유동성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단 시장이 움직이게 돼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아직까지도 추세는 하락 중에 있죠. 아주 완전히 돌아나가지 못한 모양이 있습니다. 뭐 셧다운이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관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걸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형주들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10만대는 지켜주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일단 여기서 또 강한 하락이 나온다면 주가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시간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들, 자, 그 다음 셧다운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경제지표의 발표들과 맞물려서 가는 그런 장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AMD의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었죠. 그래서 리사수가 나와가지고 3에서 5년 동안의 목표를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수익이 CAGR 연평균 성장률이 80% 이상이 될 거다. 그만큼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AMD가 이러면 당연히 일단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렇게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3에서 5년이니까 아직도 많이 달릴 길이 많이 남아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버의 CPU 수익 점유율 역시도 50% 이상이 되고 있고, 클라이언트 CPU의 수익 점유율도 40%
80% 이상, 적응형의 컴퓨터 수익 점유율 역시도 70% 이상이 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80% 이상으로서 가져가겠다는 말은 이게 이쪽에서 계속해서 자,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연말 시장일 때 랠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 랠리가 일단은 이제 있긴 있지만은 빨리 오진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타 랠리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다우지수 자체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의 첫 2거래일까지 77% 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기간 동안엔 크리스마스 이후 기간 동안에 다우지수가 평균 1.44% 정도 상승하는데, 같은 기간에 다른 기간의 상승률보다도 0.16%가 높다. 자,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11월과 12월에 더 강력한 상승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두 달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특히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거지, 11월과 12월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무래도 11월과 12월의 상승의 가능성이 평균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달 기간 동안에 더 큰 상승세를 가질 것은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점에서 상승세가 많이 일어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크로스 랠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 자체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1월의 첫 2거래일까지에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는 이 기간 동안에 77%의 기간 동안 일단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일단 그 특이한 점에 있어서 상승이 지금부터 바로 상승이 오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11월 달에 조금은 출렁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부 데이터가 정부 폐쇄 종료와 함께 일단 공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개됐을 때 약간의 또 쇼크가 온다면 시장도 약간은 쇼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번 주말에 일단 재개방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통역이 다음 주 초에 업데이트된 발표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11월 한 중순이란지 하순으로 가면서 약간의 또 출렁거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동결이 끝나면 보고서는 이전과 같은 상황을 더욱더 보여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노동 신약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갖다 웃돌고 있고, 성장은 긍정적이지만은 폭발적이지 않는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보여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일단 10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에서 6만 개 정도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골드만삭스는 5만 개 정도 감소를 예상했지만 이번 달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은 좀 둔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고용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물가 상승률이 2.8%로서 중앙은행의 2% 목표치보다는 여전히 상당히 높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까지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PCA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1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갖다 한 번은 또 급락이라든지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GDP 나우 지표에 따르면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있죠. 한 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도 0.3% 상향 조정한 1.3%로서 지금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을 또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좀 떨어진다면 또 그때가 또 매수 관점에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갖다가 전량 58억 3천만 달러 매각했다. 자, 그것 때문에 장이 아침에 좀 출렁거렸는데, 자, 그거 자체 이유를 보게 되면 이게서 완전히 끝낸다. 자,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던 이유를 갖다가 소프트뱅크의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엔비디아의 주식 매각, 그 다음에 티모빌의 주식의 일부 매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 소프트뱅크의 또한 암 지분에 대한 전거금 대출 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했을 때는 오픈 AI에 대한 225억 달러의 투자자금 조달에 사용될 현금의 원천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AI에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분 매각이 인공지능 가치평가에 대한 우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런 걸 팔아서 더욱더 많은 AI에다가 투자하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완전히 시장을 망가뜨린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구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기는 향후 몇 년 동안에 독일에 6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디첸바흐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도 포함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웰스파고에 따르면 기술 수익을 갖다 포기해야 될 때가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술 분야는 올해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웰스파고의 더글러스 같은 그 입장에 있어서는 해당 섹터의 투자 의견을 갖다가 해당 섹터는 정보통신입니다. 그래서 중립에서 하향으로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P/E 레이쇼를 봤을 때 후행입니다. 이거는 지금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P/E 레이쇼가 46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기술주 자체가. 자, 근데 S&P 500 지수는 29.4배다. 상당히 많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립으로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밸류에이션 급등했고 그 그룹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아진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신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일부 AI 선도 기업들은 3분기에 대규모 AI 관련된 설비 투자, 캐펙스를 단행하고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투자자들은 향후 수익 창출과 부채 조달에 대한 우려로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에 있죠. 칩하고 온톨로지 그 두 가지 회사가 일단 지금 현재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인데 많이 하락했다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의 하락세가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은 여전히 부정적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 취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 실적 보고서가 소폭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꺾인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조정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T 부분의 비중을 갖다 시장 비중으로 축소하면서 최근에 상승분을 확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는 익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현금화에 나서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소프트뱅크도 50억 달러 이상 매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요걸 일단 했던 이유는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회사가 나빠서 매각한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다른 AI 쪽에 자금을 일단 융통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술 분야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밝아 보인다.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밝다면 물론 약간의 눌림목이 있을 때 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털고 다시금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의 우수한 품질 특성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호황은 시장의 평균 이상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봐서 AI가 계속해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AI 관련된 자본 지출 캐펙스 역시도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술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높은 기대치를 상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도 상회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가는데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일부 익절하고 그 다음에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지고 좀 빠진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금 밑에서 받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물건을 다 털고 다시금 잡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어리버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때 인기가 있을 땐 클라우드 AI 기업 네오클라우드죠. 좀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특별히 JP모건에서 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렇게 하락되는 이유는 단기 공급망 압박으로 인해서 이익이 좀 제한될 것이다. 자, 그런 게 따라서 좀 주가가 하락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중 확대로 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목표가를 갖다 135달러에서 110달러로서 하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은 3분기 매출은 좀 좋았지만은 예상보다 좋았죠. 그런데 매출의 전망치 이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좀 밑돌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됐다.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의 전망치 가이던스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익이 좀 제한된다. 공급망의 압박.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하락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어리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드파리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 있죠. 제3자를 말합니다. 제3자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CE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연이 코어리버의 수주에 수주 잔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회사 공급의 주요 역품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변수는 공급망 압박이 심화되면서 코어리버가 사용하는 특정의 제3자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업체에. 자, 그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코어리버의 4분기 매출의 일부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이던스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도 있고 이런 주요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용량 제약이 있는 매출의 가이던스를 발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코어리버도 확산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신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정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제공 주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설정해 왔는데 자, 이런 것들이 조금만 미스가 나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올리브가 AI 메가 트렌드를 충족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건설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장기적인 기회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은 변함이 없는데 코올리브에 대해서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3개월과 6월에 분기에 좀 애주얼 급증에서 보였듯이 내년 1분기, 2분기의 매출의 증가세가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전례 없는 수준의 업계 전반적인 압박이 증가되고 있다. 공급망 압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연결된 변수들이 언제 어떻게 평행점에 도달할지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이 일단 바이든급을 주면서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한 140불 정도로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I 이외에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코 있고, 프리멘트 목노란, 그 다음 AT&T, 그 다음 제비헌트, 월트 디즈니,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 요 5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리비전, 어닝스 리비전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 없죠. 그 다음 52주 신고가보다도 조금씩 10% 미만에 거래되어 있고 퍼포먼스도 좋고 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기술주 외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엠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베리 글로벌 인수 이후에 여러 전략적 계획과 더불어서 잠재적인 개선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힘입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6년도의 P 레이쇼 자체도 평균보다 낮다는 점 감안해 볼 때 아무래도 향후 멀티플의 확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백스데이에 따르면은 수요의 컨테이너 수요 증가에 따라서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래서 이번 달 주가가 한 7% 이상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명이 바이든급 주고 있고 10불 57전이 지금 평균 단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7년도죠. 그때가 0.89 정도 되고 있고 이제 YY 기준에서 EPS 성장률은 11.33% 정도 되고 있다. 뭐 두 자리 숫자고 2028년도에 좀 떨어지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전략이 좀 마땅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를 볼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아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P 레이쇼를 봤을 때 15배수, 16배수가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인데 10배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년치 평균도 한 15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15배수 정도 우리가 줄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보셨죠 0.89니까 0.89에다가 한 15배수 정도 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 속에서 한 13불 35전 정도가 적정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13불 50전이니까 뭐 이 정도 되고 있죠. 직전 고점까지 되고 있는데 자 요건 일단 우리가 15배수를 줬을 때 이야기고 그거보다 좀 배수를 낮게 주면 좀 낮게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회사의 펀더멘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신 후에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주식이 프리몬트 맥모란이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52주보다도 최고가보다도 한 19%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리브스 블록의 케이블 광산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자 최근에 해당 주식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사 매장량이 어느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라버스 광산이 올해 말에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를 고려해 볼 때 향후 구리 가격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23명이 바이든급 주고 있고 47불 84전 정도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프라이스 타겟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가 2027년도가 2.83 정도 되고 있죠. 한 27% 정도 되고 있고 2026년도를 본다면 한 46% 물론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자리 숫자니까 상당히 일단은 높게 EPS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몹시가서 한 26배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섹터 평균이 16배수 정도 되고 있죠.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년치 평균을 봤을 때는 21배수 정도 되고 있다. 자 일단 한 16배수 정도 주면은 자 아무래도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서 16배수 준다 했을 때 2017년도 걸 갖고 와서 해보게 되면은 2.83입니다. 2.83에다가 16배수를 줬을 때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 45불대 이 정도가 일단 적정 주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대 보시게 되면 46불대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직전 고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빠진다면 조금씩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주식을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국방비 지출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국방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들이니까 요게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은 기업, 정부, 기타 조직, 뭐 군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해킹을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임 오버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은 10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소프트웨어 주제 중에 하나였고 무엇이 이걸 바꿀지는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끝없이 무한한 잠재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서 국방비 지출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상당히 안전한 투자자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를 무장시키고 있다. 그 방위력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위력을. 자, 그것이 뭐 푸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상승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 이제 군대와 관련된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률이 2027년도가 4.81, 6.23, 8.10. 자, 이렇게 거의 한 30% 이상이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일단 지금 주가 상승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EPS 성장률이 많으니까 P 레이셔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지금 24배수 정도 봤는데 500% 한 5배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년 평균이 한 260배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260배 정도 주고 있는데 5년 평균이 그렇다면 150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150배 아니더라도 뭐 130배만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도가 4.81이죠. 4.81에다가 한 140배 정도 줬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적정 주가를 본다면 아무래도 625불 정도는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625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이 좀 많습니다. 한 10%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자, 아무래도 추세가 올라가는 입장에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이제 이게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엘테리 해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체를 본다면 EPS 자체가 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이번에 마이너스 됐다가 2016년도부터는 16%, 14%로 좀 플러스로 돌아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한 27배수 정도 주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한 20배수죠. 20배수 정도 주면 되지 않겠나.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배수 줬을 때 지금 이제 27년도 걸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배수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14.23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적정 주가를 본다면 한 284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 284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 왔을 때는 조금씩 우리가 잡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AI 주식들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는 알파벳이라든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의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톰 행콕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인공지능 주식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CMO US 퀄리티 ETF를 운영하고 있는데 AI 관련 주식에서 강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부분에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모든 기업을 선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쩌면 근본적인 위험은 투자자들이 자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될 경우에는 자금이 고다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여러 개 있고 수익이 계속해서 나면서 이익이 창출되는 회사를 고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데, 자, 그런 기업들 중에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일단 알파벳 구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빅7 중에서 가장 일단 힘이 좋은 주식이 또 구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구글 같은 거는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지금 건강관리 부분에 관리형 의료주식이라든지 제약회사들 이런 것들도 상승의 기회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CMO US 퀄리티 ETF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냐 했을 때 램리서치, 알파벳, 브로드컴, 애플, 그 다음에 어센셜, 엘라이 릴리, 존슨앤존슨 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행콕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기 투자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AI 기술의 최종 연두는 5에서 6년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길게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 기록적인 미국의 정부 셧다운 사태와 같은 단기적인 우려로 인해서 기술이란지 AI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매도세가 보인다면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일단 내려온 것들이 있죠. 즉 말해서 펀더멘탈하고 관련 없이 내려올 때, 자, 그럴 때가 매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주식 거래가 불안정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반대로 시장 위험 회피 성향이 너무 흥분해 있다면 지금의 수익을 실현하기에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좀 반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콕이 알파벳을 좋아하는 이유는 AI 시스템 내에서 독특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알파벳은 구글 검색이라든지 유튜브를 위한 최종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한 텐서 프로세싱이 있죠. 그래서 TPU 이런 칩을 갖다가 통해서 AI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사의 7세대인 TPU의 아이언우드를 발표하면서 아이언우드는 자사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칩이 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구글이 아무래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자체 TPU 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NVIDIA 칩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들, 또한 자체 데이터라든지 워크로드, 자체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LMM 제공업체로 고려하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AI 주식 중에 하나인 LMM을 투자하는 곳에 매우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구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에 따르면 버리의 단기 배팅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의 랠리는 계속해서 재개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에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계약의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지속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었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업 매출이 전년 대비 121% 증가한 3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갖다 크게 웃돌았다는 거겠죠. 자, 그것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계약 잔고가 방대하면서 향후에 강력한 수요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팔란티엔 들어갈 수 있다. 즉 상업 매출에서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백로그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상업적 계약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정부라든지 국방계약자에서 기업용의 AI 소프트로서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확신에 찬 그런 매수 관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